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특급 족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조금씩 성에 안 차는 정보를 얻으셨다면 오늘 영상 시청 이후에는 경제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선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될 거라 봅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1사분기 경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경기순환 시계라고 하는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네, 덕분에 요긴하게 잘 봤습니다. 네, 내친 김에 오늘도 통계청 사이트에서 내가 알고 싶은 숨어있는 자료를 어떻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할 경제 족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몇 가지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번 해석해 보면서 얘기를 진행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화면도 같이 봐야 한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그럼 우선 통계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면 가운데 자리에 지표 서비스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나라 지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오늘도 컴퓨터로 봐야 제대로 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나라 지표에 들어가게 되면 하부의 대통령 직속 기관부터 부 단위 기관, 청 단위 기관 해서 굉장히 많은 부서들로 이루어진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 지표에서는 각 부처별, 청별로 나오는 자료들 있잖아요. 예. 그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엄청 나와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봐야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굳이 화면에 보이는 각 부처들을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화면 상단에 있는 지표 보기에서 부처별 나라 지표 상황판이라는 걸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부처별 나라 지표 상황판에 들어가게 되면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한 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일 위에 상단 메뉴에 지표 보기 메뉴 들어가면 부처별 나라 지표 상황판 메뉴가 있네요. 네. 여기서 오른쪽 편에 위치한 부처명을 클릭해보면 내가 원하는 부처를 선택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몽땅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찰청, 경찰청부터 해서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통일부, 환경부까지 원하는 모든 부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봐야 하는 데는 어딥니까? 우선 우리는 금융위원회라는 부처를 클릭해서 금융위원회요. 네, 거기에 있는 자료 몇 개를 확인해 볼 건데요. 금융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선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자료인 기업 공개 실적이라는 그 자료를 클릭해서 얘기해 볼게요. 기업 공개 실적 제일 앞에 있는 그래프네요. 네. 이 자료가 나타내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제목 그대로 해석해서 기업 공개를 통해서 얻는 그 실적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이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걸 우리는 기업 공개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상장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통한 신규 상장으로 자본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조달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의 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신규로 상장한 주식을 청약 등을 통해서 팔게 되는데, 그때 주식을 팔아서 땡긴 돈의 규모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주식시장에 신규로 상장한 회사들이 신규 상장하면서 주식 팔아서 투자금 확보한 규모가 나온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7년도까지 해서는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기업 공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났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7년까지는 쭉 늘어나네요. 네. 그런데 2018년에 접어들어서는 갑자기 확 꺾여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2조 8천억이던 기업 공개 실적이 2018년에는 6천억대로 거의 5분의 1토막 나버리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조 1천억이던 실적이 1조 7천억으로 반토막 가까이 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타나네요. 네. 2018년 들어서 왜 이렇게 갑자기 기업 공개 실적이 저조해졌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 기업을 공개하는 실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예. 경기 침체의 불안감도 커진 데다가 경영 환경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기업을 공개해서 신규 상장할 바에야 은행권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더라도 제값받고 비싸게 주식을 팔아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서 상장을 굳이 추진 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같은 기업이라도 상장하는 타이밍에 따라 기업 가치를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판단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솔직히 저라도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상장할 바에야 나중에 평가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가서 그때 공개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신규 상장을 꺼리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2018년 들어서 신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재밌네요. 이제 기업 공개 실적이라는 창을 끄고 다른 자료를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있는 상장 회사 수 시가총액을 한번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번 자료를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전체 회사 수랑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건 그래프 말고 밑에 표 말하는 거네요. 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회사 수는 788개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총 시가총액은 1344조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323개의 기업이 등록돼 있고 이들의 총 시가총액이 228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도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총 2040개였던 상장 기업 수가 2018년에는 2111개로 71개의 회사가 더 늘었는데 시가총액은 2017년도에 1889조에서 2018년에는 1572조로 오히려 317조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수치가 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좀 더 쉽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7년 대비 2018년에 상장된 기업 수는 71개가 더 늘어났는데 예, 대한민국 증시는 2017년 대비 317조가 사라졌으니까 계산해보면 16.7% 디스카운트 돼서 저평가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업 공개 실적 그래프를 봤을 때 2018년도 기업 공개 규모가 적었던 이유가 주식을 좋은 가격에 팔아먹기에는 안 좋은 시기라서 기업 공개 실적이 적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실제로 2018년도에 이미 상장되어 있던 회사들이 2017년도에 비해서 주식 평가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도 신규 상장이 적었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더 좋은 타이밍에 상장하려고. 아래에 시장별 추이 분석이라는 자료를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의 주가가 떨어져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러니까 왜 대형주 주가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해석은 이번 자료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건지 당연히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안 좋아져서 실적이 떨어지니까 실적에 맞게 기업 평가도 인색하게 된 걸 텐데 그럼 경영 환경이 왜 힘들어졌는지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왜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턱이 빠져라 얘기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예. 그건 오늘 주제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네.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국내 주가를 흔든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간혹 가다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은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카테고리에서 아래쪽 자료들을 살펴보면 외국인 증권 투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요걸 클릭해보면 연도별, 월별로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보유한 금액이랑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들이 몇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 관련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략 30%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간혹가다 보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이랑 디테일한 수치는 여기 현황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2019년 3월 기준으로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국내 증시 전체에서 32.2% 지분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금액은 대략 554조 6천억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연말보다는 올해 1분기에 외국인 투자 규모가 좀 늘어난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년 말보다는 올해 초가 외국인 증권 투자가 많이 늘었네요. 네.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참 보기 좋게 잘 되어 있네요. 네. 오늘은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인터넷 쇼핑하듯이 편하게 검색하고 불러내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신문기사에 나오는 경제 관련 지표를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싶거나 경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그냥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죠. 간혹 까다 보면 이런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지표나 도표 같은 그런 근거 자료들도 좀 확인해보고 얘기해달라든지, 아니면 저희 방송 자체가 화면에 각종 그래프 같은 자료들을 잘 안 띄우고 라디오처럼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마치 근거 자료 확인 없이 말로 때운 것처럼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솔직히 그런 댓글 하나하나에 일일이 통계지표 달아가면서 답글 달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만한 필요성도 못 느끼면서 시간도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댓글들을 대응하는 취지에서 우리 방송 내용이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방송 내용을 준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서 찾아보면 다 있죠, 자료들이.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각종 자료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남들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도 오늘 방송을 준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방법은 이미 다 알려드렸으니까 시간을 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건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돌릴게요. 네, 오늘 내용이 뻔하게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특정 포인트를 찍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되는 거니까 꼭 즐겨찾기 해놓고 활용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를 이해하고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주식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많이 도움되실 거고요. 잘 활용하셔서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호구되지 않는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